잠실주공 5단지가 또 한 번 통합심의 보류가 됐죠. 서울시에서 한강뷰에 임대동을 배치하라 라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재건축 사업 추진상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런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싶으면 우리 지시대로 해라 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소셜믹스의 무리한 시도라고 보거든요. 사실 한강뷰에 그리고 고층 조망권이 달려있는 곳에 임대동을 배치하라는 것은 기존 조합원에게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조합원이 수십 년간 달려왔는데 임대동에 뺏긴다라고 하면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조망권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시세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돈도 돈이고 조망권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변 조망권에 대해서 빼앗기는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한강뷰랑 비한강뷰의 아파트 값이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024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한강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대비 24년에 실거래가가 145% 증가했고요. 비한강뷰 아파트는 120%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25%포인트 차이가 나죠. 그렇다는 것은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한강뷰냐 아니냐에 따라서 25%포인트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서울시의 평균 매매가가 14년간 120%였음을 보면 평균 서울시 아파트보다도 24%, 3%포인트 정도 더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거센 거겠죠. 지금 이쪽 라인이에요. 그리고 좀 뒤편에도 고층이어야지 한강뷰 조망이 가능한데 저층이면 또 앞에 조형물 같은 걸로 인해 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요구에 조합원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보시면 2005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잠실조공 5단지가. 그리고 2013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80% 넘게 찬성률이 나왔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사업 시행인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제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뒤에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 보통 재건축이 20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는 특히 중간중간 지연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루빨리 사업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로 서울시와 또 싸우게 되면 한 3, 4년 또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늦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런 요구에 수용을 하게 된 모습이고요. 2014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단이 이뤄졌었고요. 18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지연됐었습니다. 그게 3년 뒤에 통과했었고요. 쭉 가다가 이번에 통합심의 보류가 또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단, 지연, 보류라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인허가 받으려고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고 시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주민들도 상당히 지쳤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중단과 보류는 있어서는 안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을 했고요. 비단 잠실주공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한강변 라인에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이랑 따로 배치했는데 차별을 두지 말라. 분양주택이랑 임대세대 구분짓지 말고 같이 지어라, 섞어서 지어라 라고 서울시가 개입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뭐 합당하죠. 법으로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잠실조공 5단지 한강변에 임대주택 배치하는 걸로 통합심의 보류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여의도 공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 추첨할 때 임대세대랑 분양세대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가 되겠죠. 또 보통은 대지 면적이 높은 가구 먼저 동호수를 선정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임대세대 까지도 동호수 추첨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반발이 심했었고요. 그리고 대치에서도 추첨을 안 했다가 서울시에서도 개입을 해서 20억 추가 현금을 기여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강변의 주요 아파트들이 서울시랑 갈등을 계속해서 빚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의 요구에 반하면은 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한 요구라 느껴질지라도 사업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나으니 아니 아예 엎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건축 추진할 때 시랑 척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내 재산권이 침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응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인허가권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에 반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의 직면에 있고요. 사실 이 소셜믹스라는 게 명분은 되게 좋거든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이랑 차별하지 말자, 그 차별을 철폐한다라는 목적에서 내세운 건데 2022년에 완전한 소셜믹스의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오세훈이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그래서 완전한 소셜믹스를 실현하겠다.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고 고층 조망권을 갖고 있는 한강뷰들 똑같이 임대세대한테도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안심센터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임대세대 공공주택에게도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실현되기가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집값의 차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다른 곳들 이제 뭐 예를 들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 차이가 덜하니까 그런 데에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에 혼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재산권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발이 적은데, 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해결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세대 때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믹스라는 게 취지와 명분으로만 보면 당연히 시행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업성 악화의 문제도 있고요, 설계권 침해 문제, 재산권 침해 문제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원래는 조합원들이 17층 이상 고층을 확보하고 16층 이하에는 중저층에는 임대세대한테 분양을 주는 건데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차별두지 말고 임대세대라 할지라도 고층에도 박아 넣어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실사례고요. 근데 이제 이 고층 아파트에 임대세대를 배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이 조합원들은 몇십 년간 끌어오면서 뭐 갖은 고생 다 하면서 분담금 얼마씩 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온 건데,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사업 추진까지 하고 완성이 되려면 분양 수익을 최대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의 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분양받은 돈으로 충당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 수익을 높여야 돼요. 그럼 분양 수익을 높이려면 고층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들을 분양세대로 내세우는 게 좋겠죠. 왜냐면 임대로 돌리면 이 사람들은 돈 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민간 분양으로 돌리게 되면은 몇십억씩 내가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액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를 임대세대로 주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수익금에서 빠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분양 수익이 감소한다라는 문제가 있겠고, 그러면은 원래 기존 세대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사업성이 악화되니까. 보통 이제 고층, 저층 간 수억에서 수십억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사업성 악화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권 침해 문제죠. 한강뷰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임대세대로 인해서 못 받게 된다면, 물론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상당히 억울하겠죠. 원래 같았으면 나 지금 대지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동호수 우선권 갖고 있어서 고층에 배정됐어야 됐는데 임대세대들이랑 섞여서 배치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강뷰로 한 플러스 10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 저층으로 당첨이 돼서 시세 차익을 덜 거두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이 조합원들이랑 그 임대세대들이랑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이 조합원들은 진짜 수십 년간 몸테크하면서 막 녹물 나오고 쥐 나오고 옆에 시멘트 까지고 난방도 안 돼가지고 덜덜 떨면서 수십 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고, 공사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그것들 다 감담해서 분담금까지 해서 사업을 완성시킨 사람들이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들 다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에 대한 과실이 한강뷰랑 막대한 시세 차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고요. 임대세대들은 이런 걸 경험을 안 했잖아요. 그냥 외부에 있다가 당첨 한번 돼가지고 그냥 온 건데, 이 사람들은 뭐 고층의 한강뷰를 손쉽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는 점. 세 번째는 또 설계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보면은 임대주택이랑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도록만 계획하면 되거든요. 그 어디에도 한 건물 내에서 충수를 혼합해라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뭐 임대주택을 여기다 짓고 분양주택을 또 여기다 짓고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실주공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 내에서 임대세대를 이렇게 고층에도 배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심의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간의 소셜믹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도 임대동만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분양세대는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의 기준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데 한 건물 내에서 다 섞어 놓으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같은 그 단지인데 장벽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임대동과 분양동을 구분 지어 놓는 거죠. 그리고 조경, 여기 포레나 노원인데 분양 세대는 되게 이쁘게 조경을 해놨죠. 근데 임대 세대는 뭐 횡해요, 되게.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뭐 어린이집, 경로당 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데, 임대동에는 뭐 놀이터 하나, 뭐 노인 그 경로당만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차이를 벌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꾸 개입을 하는 건데,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한강뷰 고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소셜 믹스를 구현한다라기보다는 에이지 믹스를 구현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버타운을 보면 17,00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38개밖에 없단 말이죠. 65세 인구가 88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실버타운이 개수가 거의 뭐 미국 몇 배예요.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실버타운을 조성을 해서 노인 인구들을 살릴 수 있는, 지금 또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지 믹스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잠실조공 5단지의 한강뷰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